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입니다. 인천 시민 여러분, 부평 구민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좀 전에 남동구에 엄청난 시민들이 함께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 부평역에는 저하고 몇 분이 이렇게 말씀 나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나오신 걸 보니까 3월 9일 선거 결과는 나왔다 이렇게 확신이 듭니다. 여러분, 역대 대통령 선거를 쭉 보면 인천에서 이기는 분이 대통령이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후보님이 곧 오실 텐데 남동역 이곳 부평역 앞에서 여러 시민 여러분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인천에서 이재명이 승리하겠구나, 그러면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기호 1번 이재명이 승리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여러분, 요 며칠 전에 여론조사 결과가 좀 마음에 안 들죠? 예, 좀 찜찜해요. 그런데 또 오늘은 보니까 좋은 것도 나왔어요. 예.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은 참고사항일 뿐이다. 참고사항일 뿐이다. 그게 전부가 아니죠. 혹시 제가 종로 국회의원 출마했을 때 여론조사 나온 거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그때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썼죠. 두고 보자 누가 오른지. 제가 종로에서 오세훈 후보하고 경쟁을 하고 있는데 여론조사가 제가 17%를 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리에 힘이 빠지겠어요, 안 빠지겠어요? 다리에 힘이 빠지겠죠? 지금 이상한 여론조사는 여러분들 다리 힘 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를 하고 나서 개표를 해봤더니 누가 이겼어요? 정세균이 이겼는데 그것도 13.7%를 이겼어요. 원래 진다는 거하고 이긴 거하고 합치면 30%를 이긴 거예요. 30%를. 그러니까 여론조사는 참고사항이고, 우리가 지금부터 열심히 우리 아는 분들, 가족들 등등에게 얘기를 해서 여론조사도 올려야죠. 그럼 기분도 좋고 마음도 편하잖아요. 그렇지만 여론조사 그것 때문에 다리 힘이 빠져가지고 열심히 선거운동하고 캠페인하는 거 절대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저 이재명은 짧은 공직 생활을 했지만 그 짧은 공직 생활 동안 우리 국민들이 저에게 명령한 일, 하라고 한 일 제대로 다 해냈다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불러주셨죠? 이재명은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인천 시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나라를 만들 이재명은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대통령 선거에 투표를 하는데 누군가 대통령 만들어주기 위해서 투표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미래, 이 나라의 미래를 더 낫게 만들기 위해서 투표하십니까? 나를 위해, 국민을 위해, 나라를 위해,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코로나19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 여러 가지 위기들을 겪지 않습니까? 경제 위기도, 양극화의 위기도, 국제사회의 환경 위기도, 그리고 디지털 전환의 위기도, 하필이면 미중 패권 경쟁의 위기도 우리가 겪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위기 속에는 언제나 기회가 들어있습니다. 기회를 기회로 활용하는 것은 그냥 평범한 거죠. 그건 리더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놔둬도 됩니다. 그런데 기회를 위기로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무능해서, 무지해서, 관심 없어서, 무책임해서. 이런 리더는 나라를 망치게 하죠. 진짜 리더는, 능력 있는 리더는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아내고 위기 극복을 넘어서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성장과 도약의 계기로 만드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압수수색 포기했다 그런 소리 할 때 저는 본진 쳐들어가서 명부 다 구했고 시설 폐쇄 다 했고 그리고 교주 전부 검사 강제로 시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지금 여러분 마스크 쓰시는 거 이거 반드시 마스크 써야 된다라고 행정명령 처음으로 한 게 바로 경기도지사 이재명인 거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초기에 모두가 어려울 때 전 국민 아니 경기도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역화폐로 지급해서 소상공인들 매출 왕창 올렸고 그래서 대목 느끼게 만든 유능한 이재명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코로나 위기 극복, 경제 위기 극복, 새로운 성장, 공정한 사회 이재명한테 맡겨주면 확실하게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여러분들 국가가 해야 될 방역 책임을 우리 국민들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대신 부담했지요. 그래서 빈들었고 그래서 가게 망했고 그래서 미래가 암담해서 극단적 선택한 사람도 있고 그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다 우리 국민들을 위한 것이니까 우리 국민 모두가 즉 국가가 다 책임져야 되겠죠? 그게 바로 정의이고 그게 바로 공정 아닙니까 여러분?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 국가가 해야 될 일 개인이 대신했다면 우리 모두를 위해서 특정 소수가 책임을 졌다면 손실을 입었다면 그걸 다 특별히 보상하고 지원해 주는 것이 바로 정의이고 그래야 앞으로도 국민들이 국가 방역 정책에 협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재명이 약속드립니다. 첫째, 지난 2년 동안 방역 때문에 빚진 거 정부가 채권 인수해서 다 채무 탕감하고 변제기 연기하고 그리고 신용불량 대사면하고 그래서 다시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대출 만기 돌아오면 당연히 연장해 줘야 되고 이것 때문에 빚져가지고 망하게 돼 있으면 그거 인수해서 채무 탕감해 주는 거 해야 되고 원래 다른 나라는 아예 정책자금 대출해 가지고 인건비, 임대료 이런 거 다 깎아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책임져 주지 않았으니까 앞으로라도 밀린 손실 다 보상해 주자. 그리고 여러분 지난 과거도 중요하지만 미래는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미래 3월 10일 이후의 미래는 지금보다는 더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확실하게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가 성격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치명률은 높고 즉 독하고 덩치는 크고 위험한데 속도가 느려서 완전히 봉쇄하는 게 가능했습니다. 쫓아다니면서 다 막았지요. 그러나 지금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동작이 너무 빨라요. 감염력이 너무 높은 대신에 치명률이 낮습니다. 마치 곰이 진화를 해가지고 족제비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곰 사냥하듯이 어르신이 떼지어가지고 이렇게 봉쇄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틈새로 다 빠져나가는데 이럴 때는 전략을 바꿔야죠. 스마트하고 유연한 방역을 통해서 우리 일상 회복을 다 하고 여러분 마스크 열심히 끼고 중증 환자에 대해서만 확실하게 국가가 책임지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미 유럽 선진국 다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근데 그들은 마스크조차도 쓰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국민 여러분 마스크 잘 쓰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을 믿고 새로운 유연하고 스마트한 방역 체제 이재명이 확실하게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방역뿐만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 더 중요하죠. 국가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안보, 즉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고 둘째 질서 유지를 통해서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고 셋째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 민생 즉 경제를 살리는 것입니다.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살 길을 찾아야 되겠죠. 정부가 할 일 많습니다. 일자리 기업들이 만들죠. 대신에 기업들이 창의와 혁신을 통해서 산업 재편을 통해서 새로운 산업 진출을 통해서 기업 활동 왕성하게 하고 국제
국제사회에서 합리적으로 경쟁해서 이겨낼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인프라도 구축하고 기초과학, 첨단과학에 대한 투자도 늘리고 그리고 현장에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좋은 인재 양성하도록 교육 혁신해야 되겠죠. 그리고 규제 합리화해서 부당한 규제 없애줘야 기업들이 활동하고 기업이 성장하고 일자리가 생기고 그래야 청년들이 남녀로 갈라서 싸우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국가의 인프라 투자와 교육 투자, 기술 투자 이거 하고 기업들의 현장 기업 활동하고 구분 못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경제를 맡으면 경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보신 대로입니다. 선장은 방향을 정하는 사람입니다. 배의 상태를 알아야 합니다. 해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해도도 볼 줄 모르고 기관사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좋은 기관사 항해사 시켜서 하면 되지 뭐. 이러면 그 거친 험난한 바다를 과연 우리가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리더의 유능함이란 중요한 것입니다. 대통령 중에 김대중 대통령 그 핍박받으면서도 공부 열심히 해서 정말 유능한 역량 있는 지도자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IMF 쉽게 극복했죠. 그리고 ICT 산업에 투자해가지고 지금 세계적 경쟁력을 가지게 만든 것도 바로 김대중 정부였습니다. 무능하면 나라를 망치고 국민의 삶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경제는 유능한 사람이 맡아야 대한민국 경제가 살고 일자리도 생기고 희망도 생기고 경제도 성장한다. 코로나19 대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서민들이 너무 어려워요. 수출은 늘어나고 성장률은 4%를 회복했다는데 문제는 우리 서민들의 대다수의 삶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경제가 좋아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함께 잘 사는 세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번 코로나 3월 10일 이후에는 두 가지 길이 있을 텐데 저는 확실하게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유연한 스마트 방역을 통해서 방역 체제도 선진화하고 우리 국민들에게 자유로운 경제활동의 자유도 확보해 주겠지만 정부의 책임을 확실하게 할 것입니다. 제가 50조 원 정도의 재원을 긴급 추경이든 긴급 재정명령이든 반드시 마련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형 PPP 제도 도입해서 정책자금 대출하고 여러분들 임대료 내고 그리고 인건비 내는 거 그 비용 탕감해주는 그런 방식 도입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자영업 하시는 분들 많죠. 경제에 대한 조금만 이해가 있어도 경제는 순환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1억 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경제가 삽니까 죽습니까? 1억 있어봤자 죽어요. 그런데 누가 1,000만 원 가지고 있는데 그게 돌아서 10바퀴 20바퀴 돌았습니다. 그러면 경제가 삽니까 죽습니까? 그게 바로 경제. 현금을 주면 거기서 끝 아닙니까? 그런데 지역 카페로 지급해가지고 국민한테 소비 쿠폰을 주면 그걸로 3개월 안에 써야 되고 그러면 통닭이라도 사 먹어야 되고 통닭 사 먹으려니까 통닭 가게 주인이 닭을 사야 될 거 아닙니까? 알바도 고용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닭 키우는 사람도 사료 사야 되잖아요. 사료 주인은 또 뭐 일해야 되잖아요. 이게 바로 승수효과, 즉 경제인데, 즉 순환인데 이걸 이해를 못해가지고 왜 이재명은 현금 안 주고 매출권 지역화폐로 국민들한테 돈 줬냐 이런 거 따지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실력입니다. 여러분도 아는 현장의 상식이 정책에 관철되는 정상적인 나라가 되어야 되겠죠. 제가 확실하게 책임지겠습니다. 빚 해결하고 두 번째 앞으로 빚 안 지게 할 것이고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늘려주는 것 아닙니까? 매출을 그냥 나라가 가서 직접 사 먹을 수 없잖아요. 국민들한테 소비 쿠폰 줘서 그거 다 써라 하면 가는 길에 30% 더 쓴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경제를 살리는 길이죠. 재작년 1차 재난지원금 주기 전에 저 경기도에서 먼저 했더니 그렇게 효과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따라 했잖아요. 그래서 성과를 냈는데 2차, 3차, 4차, 5차는 현금으로 주다 보니까 동네에 돈이 돌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다 겪어봤죠? 제가 골목 상권에 돈이 돌 수 있도록 확실하게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저한테 기회를 주시면 인수위원회
인수위원회가 곧 민생경제 100일 회복 프로그램 저희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를 통해서 말씀드린 대로 확실하게 코로나19 극복하고 유연화하고 그리고 대대적인 국가 투자를 통해서 기업들이 일자리 많이 만들고 기업들 성공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유능한 경제 대통령 후보를 뽑으면 우리들의 삶이 개선됩니다.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구체적 정책보다는 제가 이 말씀은 꼭 드려야 되겠어요.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리고 이 방송으로 사업하시는 분 보시겠죠. 기업들이 투자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예측 가능성입니다. 미래가 안정적이라야 돼요. 지금 상황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에 맞추어서 미래의 어떤 상황을 목표로 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불안해요. 혹시 휴전선에서 서로 총질하고 난리 나가지고 외국 투자 철수해버릴까 봐 무서워요. 한국이 혹시 전쟁 날지도 모른다. 지금 이런 얘기 미국 잡지들에 나고 있지 않습니까? 한반도의 전쟁 위기가 점점 고조되고 있다. 한반도가 극단적 대결의 장으로 변할 가능성이 많다. 이 미국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이러면 한반도에 투자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우리 국내 기업들도 국내에다 투자하겠어요? 해외에다 투자하겠어요? 여러분, 이건 상식입니다. 전쟁, 이거는 경제의 최대 적입니다. 평화가 곧 경제입니다. 민주주의가 곧 경제를 보장합니다. 민주주의의 위기는 곧 경제 위기입니다. 브라질 보셨잖아요. 위기의 민주주의 영화 보셨죠?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세계 8위의 경제대국이 그 이상한 검사 판사들 모여가지고 룰라 감옥 보내고 자기들끼리 하다가 브라질 완전히 추락해버렸어요. 그런 나라 원하십니까 여러분? 민주주의는 경제 성장의 아주 중요한 토대입니다. 안정된 민주주의 그리고 평화가 정착된 대한민국, 이게 바로 경제를 살리는 길입니다. 여러분, 경제를 살릴 전쟁이 아니라 평화의 길로 갈 유능한 후보 누굽니까? 나라가 제대로 성장하고 발전하려면 좋은 인재를 써야 합니다. 좋은 인재는 우리 편 안에만 있지 않아요. 저쪽 산 너머 또는 나와가 별로 안 좋아하는 딴 동네에 우리 진영이 다른 또는 생각이 다른 사람들 속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 다 써야죠. 저는 편가르고 사람 쓰지 않았습니다. 성남시 경기도에서 전임시장하고 친하다는 이유로 배제하지 않았어요. 실력 있는 사람 다 썼습니다. 그래서 잘한다 평가로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을 경영할 기회를 주시면 좋은 인재 진영 가리지 않고 쓰고 국민 내각 만들어서 연합정부 만들어서 국가 권력이 최대한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국가 발전에만 총력을 쏟는 그런 진정한 민주국가 제가 확실하게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국민 여러분,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여러분, 3월 9일의 선택은 이재명이 대통령이냐 윤석열이 대통령이냐가 아닙니다. 3월 9일의 선택은 나와 내 가족의 미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운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보복 감정을 만족시키고 누군가의 권력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선택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미래, 대한민국의 운명 여러분이 책임져 주시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저는 국민 여러분을 믿습니다. 저를 이 자리까지 불러주셨던 것처럼 여러분께서 저를 도구로 삼아서 더 나은 미래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바로 그게 국민의 위대함이고 그게 바로 대한민국의 위대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저는 대한민국이 후퇴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믿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역사를 책임지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로 대한민국이다 믿어도 됩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만 믿고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로 쭉 계속 가겠습니다. 여러분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해 주시겠죠? 그렇게 해 주시면 여러분 부평 경인선 제가 지하화로 확실하게 보답하겠습니다. 누가 그래도 누가 뭐라 한들 저는 민심이 천심이라는 걸 진지하게 믿습니다. 왕이 지배하던 시대에도 왕은 국민을 무서워하라 했습니다. 백성이 곧 하늘이다. 1인 1표의 민주공화국에서 우리 국민들이 누군가를 심판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과거를 뒤지기 위해서 자신들의 미래를 이 나라의 미래를 망칠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책임져 주실 것이고 여러분 이 자리에서 한 표가 아니라 지금부터 전국에 전화해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이재명을 선택하자라고 해 주실 걸로 믿겠습니다. 여러분